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우리 친구들과 같이 3학년 과학을 공부하는 모야쌤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추인나비의 한사리를 관찰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배추인나비의 한사리를 관찰하기 시작한 친구들 있나요? 띵동, 모야쌤에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누구에게 온 거지? 나는 배추인나비 알입니다. 우리 엄마 배추인나비가 지영이네 텃밭 초록색 배춧잎 뒤쪽에 나를 낳아놓으셨어요. 나도 우리 엄마처럼 희고 멋진 날개를 가진 배추인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알에서 바로 나와서 날개를 가진 멋진 모습을 가질 수는 없대요. 우리 엄마가 열심히 먹고 쑥쑥 자라서 어른이 되라고 하셨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을 거쳐서 우리 엄마처럼 멋진 어른벌레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배추인나비 알이 앞으로의 모습을 궁금해하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미리 알아보고 배추인나비 알에게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뭐야? 배추인나비야 무럭무럭 자라라. 배추인나비의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의 특징을 관찰하고 여러 가지 곤충의 한사리를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관찰했던 배추인나비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배추인나비의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는 순간을 포착해서 직접 눈으로 관찰한다면 좋겠지만 알을 관찰하고 좀 있다가 다시 보면 애벌레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순간을 포착하지 못한 친구들은 배추인나비 알의 부화 장면을 찾아서 영상으로 봐보세요. 설명을 듣기만 해도 상상이 되지만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 기억에 더 잘 남을 거예요. 알 속에서 애벌레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애벌레가 알 껍데기 밖으로 나옵니다. 애벌레가 알에서 완전히 기어 나오기까지는 약 10분이 걸립니다. 배추인나비 알의 크기는 약 1mm였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애벌레의 몸의 크기는 약 2mm에서 4mm예요. 자신의 몸집보다 작은 알에 있었던 애벌레가 좁았을 것 같네요. 알에서 갓 나온 애벌레는 알과 같은 색이에요. 그래서 몸이 연한 노란색입니다. 갓 나온 애벌레는 알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이 나온 알 껍데기를 갉아먹어요. 왜 먹는 걸까요? 맛있어서? 쓰레기가 생기지 말라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 껍데기에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는 먹이인 잎을 먹어서 몸의 색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이 색은 천적에게 들키지 않고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색이에요. 보호색이란 말 들어보았죠? 그래서 잎 위에 있는 초록색의 배추인나비 애벌레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자, 이제 애벌레의 모습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배추인나비 애벌레는 몸에 털이 많이 나 있고 고리 모양의 마디가 있어요. 길쭉하고 초록색입니다. 몸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가슴에는 가슴발이 세 쌍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서 움직여요. 머리에 있는 입으로 먹이인 잎을 먹고 똥을 싸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밥을 잘 먹고 키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배추인나비 애벌레도 먹이를 먹고 몸의 크기가 길어져요. 길어지면서 애벌레는 허물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애벌레의 몸이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자라려면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하거든요. 이 껍질을 허물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배추인나비의 애벌레는 자라면서 허물 벗기를 총 몇 번 할까요? 3번, 4번, 5번?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4번의 허물을 벗으면서 30mm 정도까지 자라요. 이걸 센티미터로 바꾸면 3cm 정도예요. 몸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통통해지기도 한답니다. 3cm 정도이면 어른의 엄지손가락 길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애벌레의 모습을 살펴보니 알과 어떤 점이 다른지 보이나요? 알과 애벌레는 생긴 모양과 색깔, 크기 등이 다르죠.
그리고 움직임도 다릅니다. 애벌레가 된 뒤에 15일에서 20일이 지나면 애벌레가 갑자기 먹는 것을 중단합니다. 먹이를 먹지 않으니 몸의 색깔이 맑아져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변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은 배추인나비의 애벌레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요. 애벌레의 다음 단계는 어른벌레가 아닌 번데기입니다. 4번 허물을 벗은 애벌레는 입에서 실을 뽑아 몸을 묶어요. 그리고 머리부터 껍질이 벌어지며 허물을 벗습니다. 그러면 번데기의 모습이 되죠. 번데기의 색깔은 주변의 색깔과 비슷하게 변하게 되죠.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주변 먹이의 색과 비슷해진 것과 같은 이유예요. 무슨 색이라고요? 보호색. 번데기가 되면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붙어 있게 돼요. 그러면 천적이 와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주변의 색깔과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에 붙은 번데기의 색깔은 어떤 색일까요? 네, 갈색이겠죠. 배춧잎에 붙은 번데기의 색깔은요? 연한 초록색이에요. 다른 색에 붙은 번데기라면 색이 또 바뀌겠죠. 번데기의 생김새는 마디가 있고 가운데가 볼록하며 양쪽 끝인 위, 아래는 뾰족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20mm에서 25mm 정도로 10원짜리 동전과 비슷한 크기예요. 번데기는 움직이지도 않고 7일에서 10일 동안 있어요. 이때 먹이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맞아요. 먹지 않아요. 먹지 않고 계속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변하지 않아 자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번데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번데기 안에 어른벌레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등 부분이 갈라지면서 머리가 나와 보입니다. 머리가 나온 다음 몸 전체가 빠져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배추인나비의 모습인 거죠. 아직 날개가 접혀 있어서 날개를 늘어뜨리고 천천히 펼쳐 주어야 해요. 다음 날개가 마르면 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약 5분 동안 이루어지고 날개도지라고 해요. 날개가 돋아난다고 해서 날개도지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날개도지를 한 이 배추인나비는 어른벌레입니다. 벌레라고 하니까 애벌레의 모습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배추인나비의 어른벌레는 나비의 모습입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배추인나비 어른벌레의 몸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인 가슴 부분에 날개 2쌍과 다리 3쌍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날개 4개와 다리 6개인 거죠. 이렇게 몸이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다리가 3쌍인 동물을 곤충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곤충에는 누가 있나요? 개미, 벌, 잠자리, 매미 등이 있죠. 그런데 개미는 날개가 없지 않아요? 맞아요. 날개가 있는 개미도 있지만 일개미처럼 날개가 없는 개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에는 날개가 있는 곤충, 날개가 없는 곤충들이 있어요. 꼭 날개가 있어야 곤충인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배추인나비 어른벌레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가슴 부분은 보았으니 머리 부분을 봅시다. 머리에는 더듬이 1쌍, 눈 1쌍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배에는 마디가 있고 길쭉해요. 아까 살펴본 2쌍의 날개는 하얀색이고 몸통은 날개보다 짙은 색깔이에요. 날개가 생긴 배추인나비 어른벌레는 날개를 움직여서 날아다닙니다. 배추인나비 어른벌레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맞아요. 꿀이에요. 그래서 입에 말려서 붙어있는 관을 쭉 펴서 꿀을 빨아먹어요. 와, 우리 친구들 이제 배추인나비 한사리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죠? 그렇다면 곤충의 한사리는 모두 비슷할까요? 모든 곤충이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의 순서로 자랄까요? 사슴벌레와 잠자리의 한사리를 보면서 알아봅시다.
사슴벌레와 잠자리 모두 알을 낳아요. 그래서 시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사리 과정이 달라요. 사슴벌레는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의 순서로 한 사리를 거치지만 잠자리는 알, 애벌레, 어른벌레의 순서로 한 사리를 거쳐요. 두 한 사리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번데기가 있거나 없거나입니다. 그래서 곤충 중에서 번데기 단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이처럼 곤충의 한 사리에서 번데기 단계를 거치는 것을 4단계가 완전하게 다 있다고 해서 완전 탈바꿈이라고 해요. 따라해 볼까요? 완전 탈바꿈. 그러면 번데기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을 4단계가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아니다 라는 불자를 붙입니다. 불완전 탈바꿈이라고 하죠. 따라해 볼까요? 불완전 탈바꿈. 완전 탈바꿈을 하는 곤충에는 나비, 벌, 파리, 풍뎅이, 나방, 개미, 무당벌레 등이 있고 불완전 탈바꿈을 하는 곤충에는 사마귀, 메뚜기, 방앗개비, 노린재 등이 있어요. 오늘은 배추인나비의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의 특징을 관찰하고 여러 가지 곤충의 한 사리를 알아봤어요. 배추인나비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한 사리를 거치죠? 네,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완전 탈바꿈이라고 하죠. 그럼 번데기 과정이 없는 과정은요? 불완전 탈바꿈이라고 했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곤충도 있습니다. 배추인나비 과정 중에 크기가 자라는 것은 어떤 단계였을까요? 네, 애벌레였고 크기가 자라지 않는 것은 알, 번데기, 어른벌레였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있었던 단계는요? 네, 애벌레와 어른벌레였고 움직임이 없었던 단계는 알과 번데기였습니다. 모야쌤의 설명을 잘 들었으면 직접 관찰도 해보세요. 정말 신기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곤충이 아닌 동물들의 한 사리를 알아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